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4개월 전에 저희 미주부 채널에 출연해 주셨던 가을바람 월드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 영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가지고 또 아이온큐라는 회사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뭐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아이온큐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한 30불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음.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한 8불, 8.3불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이온큐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고 앞으로 굉장히 큰 한 10배 정도 투자 수익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저도 한때는 뭐 수익률이 200%가 넘어갔었는데 그때 매수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예, 그 상장하자마자 쭉 떨어진 10월 초거든요. 그게 예, 제일 그 왼쪽에 곡입니다. 여기. 네, 이때부터 제가 매집을 시작을 했는데 35.9불까지 갔을 거예요. 그때까지 한 주도 예, 매도를 안 하고 계속 돈이 모일 때마다 매수를 했고 지금은 이제 제 평단가가 한 10불 중반 정도 되는데 저도 뭐 손실이 한 20% 마이너스 예. 20% 정도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계좌도 한번 보여주시겠지만 네네. 2022년 들어서 계속 또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더 물량을 좀 더 모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한 10불 내외로 잡아서 제가 꾸준히 공부하면서 모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틈틈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좌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 계좌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와이프 계좌인데 제 메인 계좌에 이제 제가 지난달에 되게 많은 인터뷰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아이온큐 말고 테슬라나 구글도 있었는데 이제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 구글 테슬라를 이제 정리를 하고 아이온큐 비중을 더 실었고요. 12월 28일 날 오셨을 때 네네. 그때는 아이온큐 얼마나 갖고 계셨었죠? 그때가 한 만주, 만천주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제 메인 계좌는 12,600주 정도 있고, 이제 저희 와이프 계좌에는 제가 뭐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같은 뭐 좋은 기업이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추천해서 샀는데, 이제 아이온큐에 이 나머지 종목들을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저희 와이프 계좌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거기까지 하지 못하고, 아랫게 최대한 이제 이제 와이프분 계좌고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와이프 계좌에 2,300주 정도 있는데 이제 평단가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거는 진짜 초기에 모아뒀던 물량이라서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평당가가 한 10.57불 정도, 두 개 합치면 한 음, 10불 50센트 정도 됩니다. 이거 예, 아마 10불 다음 초반, 거의 슬라이드에 10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지금 한 매일 금액은 그 메인 계좌가 한 1억 3천, 그러니까 원화로 이제 환산하면 한 1억 3,300 정도. 뭐 아이온큐에 관심이 있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 한 8불대 정도 음. 가격이면 또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 이게 제가 오래된 주식 경험 중에 이제 네. 한 종목을 오래 공부한 사람의 평단가보다 낮은 평단가가 오면은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또 한국의 그런 주식 격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을 안 해요. 이거 아이온큐는 공부 안 하면 반드시 들어가서 수익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지인분들이 그러면 너는 평단가가 얼마냐? 그래서 저는 10불입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얼마야? 그럼 8불대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많이들 스스로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제가 보기에는 10불 아래는 이제 큰 기관들이 주로 음. 평단가가 10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길게 모아가실 거라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이 양자 컴퓨터 이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이온큐에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로 구글이 아이온큐 주식을 매도했다 이런 뭐 음, 루머도 있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실지? 일단 제가 뭐 공시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이제 예, 처음 배워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틀릴 수가 있는데 제 예, 생각으로는 일단 구글이 한 2,2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이제 그 밑에 제일 아랫단에 있는 구글 벤처스라는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주들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걸 이제 위로 올려서 알파벳이 지분을 가져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였는데 예. 지금까지 정황을 봤을 때는 아마 그 구글 벤처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제 그 공시를 보면은 인카인드 디스트리뷰션을 했다라고 적혀 음.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몰라서 저도 찾아보니까 현금으로 청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펀드를 주식 자체로 이제 투자한 사람들한테 분배를 했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이제 그 400만 주인가 500만 주를 빼고 1,700만 주 정도가 이제 기존의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주식으로 분배가 됐고 그게 아마 시장에 나와서 4월 12일인가? 그때 갑자기 거래량이 17밀리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네. 그날 이제 대량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그날 그 주가를 모니터링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한 거래를 통해서 800만 주, 900만 주가 이동되는 이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기다리는 거는 구글 벤처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그거를 누가 800만 주를 한 매매로 가져갔는가 뭐 누군가 새로 관심 있는 기관이 들어온 게 아닐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의 공시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 조합 형태로 뭐 펀드 명의로 들어왔다가 이제 개인 명의로 나눠지는 경우는 뭐 흔하게 있는 음, 음. 일이니까. 근데 정확한 건 아직 아니고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근데 뭐 저는 굳이 구글 벤처스가 팔았다고 해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언큐의 CFO인 토마스 크레이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예. 된 거냐?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구글 벤처스가 내다 판 거지 우리의 기술력은 견고하다 뭐 이렇게 또 대답을 해줘가지고 저도 뭐 장기 투자자로서 구글 벤처스가 판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이언큐의 기술력에 대해서 계속 확신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매도를 하거나 손절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실적이겠죠. 그래서 2021년 실적과 2022년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소개가 돼 있는데 그래서 2021년 연매출은 2.1 밀리언으로 예상이었던 1.6 밀리언을 한 30% 정도 음. 초과 달성을 했고 이제 4분기 매출 이제 두 번째 줄인데 역시 예상을 50% 초과하는 1.6 밀리언이 나왔다. 그리고 2022년 가이던스로 보면은 2021년에 연매출의 5배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뭐 사실 지금 발생한 뭐 1에서 2 밀리언 정도는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의 5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어닝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2년 안에 한 개에서 두 개의 이 완전한 양자 시스템을 고객사에게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총 9자리의 계약 매출금을 발생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소 1,200억 원입니다. 근데 이 계약 예약 금액이 뭐냐면 한 몇 년에 걸쳐서 돈을 할부로 받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뭐 올해 5배 달성하는지 보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업데이트였습니다. 아이언큐의 매출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지금 매출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90%는 네.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근해서 사용하는 구독 수수료. 그게 이제 음. 매출의 거의 전부인데요. 이제 양자 컴퓨터 제조 시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어요. 시애틀 쪽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조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이제 큰 기업들 하나하나에 양자 컴퓨터 자체를 갖다 파는 거죠. 말씀하신 하드웨어.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라고 이제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C를 놓고 보면요. 부품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뭐 CPU, 뭐 인텔이나 뭐 AMD 같은 회사가 있고, 음, 뭐 그래픽 카드는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고, 메모리는 뭐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있고, 기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음. 부품들을 또 이제 공급하는 다양한 이제 제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도 여러 가지 부품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완성품이 나오는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의 CPU를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음.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아이온큐가 다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인텔이나 AMD 같이 핵심 음. 소재를 아이온큐가 만들고 나머지는 협력업체들 통해서 조립을 해서 완성품으로 나가는 건지 그런 전반적인 개념을 또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회사 경영진이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부품 자체는 아마존에서 조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부품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양자 컴퓨터 스펙에 맞게 뭐 고치고 뭐 레이저를 어떻게 쏠 것이며 이런 게 이제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용 자체는 많이 안 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술력을 더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부에서 직접 제조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량 생산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2021년 에스티메이시 이제 매출이 이게 밀리언 달러 기준인데 5 밀리언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흰색으로 돼 있는 거 에비타 적자를 얘기하는 거고 왼쪽이 매출인데 여기가 5로 돼 있는데 밑에 주석을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
보시면은 revenue may include prepayments, bookings, and recognized contracts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선지불금, 예약금 이거를 다 포함해서 5밀리언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21년에 달성을 한 19밀리언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배를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22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배에서 4배 달성을 해서 여기 보여준 매출을 한 2년 정도 당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025년에 흑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뭐 2024년에도 가능히 할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 얼마나 초과 달성을 하는지 지켜보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가 언제죠?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얼마 안 네. 남았네요. 네네, 이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가 5월 16일이라고 하니까 그 실적 발표를 보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이 자료는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제 중간에 밑부분에 보시면 65빌리언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30년까지 양자 컴퓨팅의 총 시장 예상되는 그 규모를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이제 아이온큐가 뭐 1등 기업으로서 10%만 가져가도 6.5 빌리언의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제 레베뉴 멀티플을 보통 혁신 기업들은 한 20배에서 40배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배 정도를 준다고 치면은 그때 2030년 아이온큐의 시총은 한 130빌리언 정도 된다. 지금 1빌리언 정도니까 한 130배 네, 정도, 그쵸. 한 예, 100배 정도를 130배만 되면은 보면은 굉장히 좋겠네요. 네, 뭐 그렇게만 가도 주가가 거의 660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30년에 100불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보고 한 10배 정도. 네네. 사실 뭐 양자 컴퓨터 시장 자체가 정말 앞으로 이 정도까지 커지고 뭐 아이온큐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만큼만 잘 해줬을 때 사실 뭐 10배 이상도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 나가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10배 된다고 했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주부님 말씀처럼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신 수준으로만 근데 저는 원금 손실 100%를 각오하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위해서 이제 몰빵을 한 건데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에서 한 10% 정도만 하시던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좀 어느 정도 뭐 임원진과 우리 같은 주주들, 투자자들이 좀 신뢰 관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예, 맞습니다. 뭐 경영진들은 또 주주들의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또 열심히 해줘야 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를 맞추는 개념이 아니니까 예, 음, 뭐왜 10배 간다고 했는데 안 갔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에 제가 미주부님 뵀을 때 나왔던 자료의 음,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전에 음, QEDC라는 이제 민간 그리고 산업체들 연합으로 생긴 이제 양자 쪽 컨소시엄이 있는데 거기서 저번에 테스트했던 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2022년 2월 말 자료인데 저 핑크색 네모가 눈에 딱 들어오죠. 이게 예, 무슨 뜻이냐면은 가로로는 이제 circuit depth라고 해가지고 그 양자 회로의 깊이 이게 뭐냐면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양자 얽힘을 가진 게이트의 수. 그 어려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는 이제 circuit width라고 해가지고 회로의 너비. 이거는 이제 큐비트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클수록 좋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 핑크색 네모가 클수록 이제 그 당사의 하드웨어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서 이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모가.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이온 트랩을 사용하는 또 다른 경쟁사인 퀀티눔이 있고, 네, 퀀티눔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IBM이나 리게티는 뭐 상대가 안 된다. 라고 볼 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는 자기 회사의 좋은 점들을 많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도 있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테스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중립적인 QEDC라는 기관에서 실행한 이 벤치마킹 테스트가 있다. 근데 음, 2번을 했는데 2번 다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 알고리즘 큐비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큐비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물리적 큐비트는 이제 이 의미 있는 알고리즘 큐비트, 이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큐비트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컬 큐비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알고리즘 큐비트가 얼마나 알고리즘을 실행을 했을 때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큐비트인가 해서 그 숫자를 20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최신 아이온큐의 아리아 시스템이라는 양자 컴퓨팅 시스템에서 20 알고리즘 큐비트를 달성을 했고 이제 타사들에 비해서 뛰어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게 이제 이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조사한 기관이 지금 여기 있는 회사들과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중립적인 없습니다. 그런 기관이니까 좀 신뢰할 만하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이 이제 아이온큐가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했고 그것을 연장한 첫 협업 발표는 2022년 1월 19일이었고 그 범위를 넓혔다라고 얘기한 거는 불과 한 열흘밖에 안 된 4월 중순에 나왔는데 뭘 하냐면 이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화학 물질의 분자 수준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분자를 얘랑 합치거나 뭐 어떤 분자랑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슈퍼컴퓨터로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연구 분야가 이제 신약 개발, 배터리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신자재 개발. 그래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현대는 퓨처 모빌리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차의 성능, 뭐 안전성, 뭐 주행거리 등을 발달시킨, 개선시킨 리튬 배터리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처음 협업의 이제 골자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협업의 범위를 넓힌 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차량에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을 사용을 해서 양자 머신러닝까지 접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실세계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더 싸고 더 정확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테슬라가 적용하면 더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네. 개인적으로 테슬라 쪽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모르지만. 자, 다음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음.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큐비트를 만드는 소재를 기존에는 이테리움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거는 다루기도 힘들고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산을 시작하고 대량 생산을 준비를 하려면 좀 더 다루기 쉽고 오류율도 적고 공급하기도 쉬운 소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말에 나온 얘기인데 바륨이라는 원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러율도 낮아지고 게이트 충실도도 올라가고 상태 탐지, 그러니까 이것도 오류율의 한 종류인데 그것도 더 좋고 클락 스피드 이거는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연산 속도를 의미합니다. 연산 속도도 빨라지고 더 릴라이블한 하드웨어가 되고 결국에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객들을 위해 더 오래 큐비트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연결성 면에서도 뛰어나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옛날부터 연구로 증명이 된 거라서 이제 아이온큐가 연구 단계에서 이제 생산,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테리움에서 바륨으로 바꿨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그냥 바꾼 게 아니고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국립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바륨을 대량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올해 아까 시애틀 지역에 양자 컴퓨터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생산을 해서 이 하드웨어 자체를 팔겠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좀 더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이온큐의 그 양자 컴퓨터 내부에 사용되는 뭐 양자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큐비트 거기에 연산에 필요한 큐비트 숫자도 줄이고 연산 속도도 더 증가시키고 확장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기술들을 마련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 기술이 아이온큐 시스템에만 작동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약점인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하고 있어요. 아이온큐가 기술력으로. 자, 다음은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아이온큐가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분야입니다. 음.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제 금융 쪽의 거인인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쪽을 만드는 큐시웨어라는 이 세 군데가 다 각자 분야에서 거의 탑 티어 수준인데 셋이 모여서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랜덤한 변수의 개입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다양한 결과를 모델링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주가 예측 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건데 이제 금융사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돈이 된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블랙스완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잘 개발이 된다면 금융사들 매출도 엄청나게 늘 거고
이제 일반인 개미들이 금융기관들보다 더 좋은 투자 실적을 가져오는 게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면이면서도 사실 무서운 거죠. 이제 터미네이터의 시대가 진짜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런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올린 영상에 보면은 테슬라 쪽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봇 춤추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 네. 휴머노이드를 보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불로장생은 육체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 마인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루고 있는 뉴럴링크, 이제 머리에다 칩을 박는 이런 부분들을 연관을 시키면은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그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면서 거기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데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좀 그런 확신을 또 얻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아이온큐가 이제 타임즈지가 매년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방식을 보니까 뭐 전 세계에 있는 언론인들, 뭐 특파원들, 업계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뭐 혁신, 리더십, 성공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여기 어깨를 나란히 한 기업들이 뭐 이제 테슬라 설립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만든 레드우드 머테리얼스,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고, 뭐 알파벳,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레딧, 리비안, 틱톡 등등 그냥 말하면 다 아시는 기업들인데 양자 관련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리스트에 올라서 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온큐가 로드맵으로 삼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큐비트를 1년에 몇 개까지 증가시키겠다 이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22가 목표였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못 갔어요. 아까 2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큐비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컴퓨터 성능은 두 배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2년에 두 배인데 여기 보시면 21년에서 22년에 큐비트 3개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실제로 성능은 2의 3승인 8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나타냈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성능이 2배 좋아졌다고 가격 2배를 때리진 않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 역시 여기 보시면은 뭐 25년에서 26년 사이에는 거의 몇백만 배의 성능의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성능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뭐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이제 25년, 26년쯤 되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폭넓게 쓰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를 좀 담아봤습니다. 한 3년 정도 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지 않을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제 23년 말부터는 머신러닝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될 거고 25년 말부터는 이제 신자재 그리고 더 빠른 최적화 그 2028년 정도 되면은 더 뛰어난 최적화 그리고 화학 분야까지 쓰일 거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네, 제가 요거를 넣은 이유가 이제 얼마 전에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챕맨 사장님이 주주들한테 주주 서한을 처음으로 쓰셨어요. 이제 거기를 보면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전략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고요. 결론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이온큐의 비전은 단순히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비전은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만들겠다. 즉 미래의 백신, 자율주행 자동차, 배터리 등에 이제 스티커가 붙을 건데 뭐라고 붙을 거냐? Powered by IonQ. 아이온큐가 작동시켰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장님이 실제로 능력도 있는데 비전을 크게 가지고 잘 실행하고 계신구나. 이런 면에서 좀 회사에 대해 더 신뢰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 서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초전도체 진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온 트랩 진영의 경쟁사로. 예. 근데 거기서 지적하는 사항이 이제 이온 트랩 쪽은 확장성이 부족하고 큐비트 숫자를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게이트의 연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부분을 이제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의 양자칩의 집적도를 올린다. 그래서 지금 한 35큐비트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칩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광학 스위치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걸로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거대한 하나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 것이다. 그거는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없었는데 이미 여러 개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경쟁사 측에서 공격을 했던 확장성 부분은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연산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객들이 요구하는 이제 양자 어플리케이션의 수준에서는 게이트 속도가 문제가 될 만큼 아직 그만큼 복잡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아까 큐비트 소재를 바륨으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온 트랩 방식에서 게이트 속도를 결정하는 게 그 큐비트에 쏴주는 레이저의 출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테리움 같은 경우는 다르
다루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레이저의 출력을 올리기가 어려웠는데 바륨으로 바꿨기 때문에 게이트 속도도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공격을 했던 두 부분에 대해 이미 준비가 됐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온큐가 세계에서 최초로 오류 수정이 된 큐비트를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회사들도 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아이온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큐비트 13개로 하나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근데 초전도체 방식은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백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IBM은 최근에 127큐비트짜리 프로세서 양자칩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쓸만한 알고리즘 큐비트가 몇 개나 될 것인가, 아마 예측하기로는 5개가 안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보자면 격차가 4, 5배가 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IBM이 그냥 큐비트 숫자가 많다, 뭐 아이온큐 상대가 안 되네 라고 하시는데,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누가 더 기술력이 뛰어난가를 알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작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사실 뭐 내년도 그렇고 아직까지 아이온큐의 매출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매출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예, 하지만 지금 아이온큐가 그리는 어떤 그런 비전대로만 가준다면,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이제 잘 회사를 키워주신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믿고 한 5년, 10년 정도 묻어둘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닐까 하고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온 비중이 높진 않아요. 저도 투자를 하고 네네. 있는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을바람 월드님 또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볼만 한가를 저도 한번 또 판단을 해보고 싶었고, 네. 예, 그래서 다음 이제 5월 16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 네. 그때 한번 또 다시 가을바람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이번 실적 포함해서 또 좋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을바람 월드님을 모시고 아이온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 게시판에서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를 공유해드리거나 종목에 대한 제 생각을 친한 지인에게 얘기하듯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비싼 것 같아요 라거나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와 같은 이야기를요, 미주부 채널 가입 방법은 미주부 채널 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치맥 3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후원 개념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미주부의 모든 영상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